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레스터 시티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끝난 이후 풋볼 365라는 영국의 인터넷 신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향세를 맞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뺄 수 있는 배짱을 볼 수 있겠냐며 타박하는 조금은 추갈못의 의견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공격수 전략이 읽혔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에이징 커브가 찾아와서 왼쪽 윙어로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폄하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 이 지적을 모두 불식시키는 전천후 역할,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도 득점했고 또 왼쪽 측면으로 이동했을 때도 득점을 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는데요. 의식 있는 영국 언론과 신문들은 이런 비판론자들을 소위 말하는 아가리를 닥치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의 건재함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대서특필한 영국 신문의 헤드라인과 현장 취재 기사의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작성한 손흥민 선수와 신예 오도베르 선수를 중심으로 쓴 컬럼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언론 최신 반응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정론지로 유명한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헤드라인으로 스포츠란의 메인 페이지에 걸린 제목은 Son inspires welcome win.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시즌 첫 번째 승리에 영감을 불어넣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이번 승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화제였던 조던 픽포드 에버튼 골키퍼를 압박하고 공을 빼앗아서 쐐기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의 역동적인 장면을 메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튼을 상대로 4골의 화력을 불뿜었고 손흥민 선수가 2골을 타격했다는 중간 제목 역시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신문도 아닌 영국의 정론지, 공신력 높은 일간지에서도 언급하는 점에 있어서 영국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심적인 스타, 현지의 온도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 본문 안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을 상대로 펼친 활약을 시적으로 표현한 문장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가디언에서 프리미어리그를 전문으로 취재하는 제이콥 스타인버그 기자가 에버튼이 이날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과 플레이가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현장에서 본 생생한 감상을 전한 내용들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언급한 가디언의 기사 대목 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는 어디로 갔나요? 영혼은 어디에 있나요? 후반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헤딩골을 넣었을 때 저항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반 중반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이 터지기 전까지 픽포드가 공을 빼앗기는 등 참담한 항복을 겪었고 에버튼은 또다시 생존을 위한 암울한 싸움을 해야 할 운명이라고 단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또다시 프리미어리그 생존을 위한 암울한 싸움을 해야 할 운명이라고 단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금적으로 빠듯한 상황이지만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선수 보강이 필요하고 더 많은 모험을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이런 종류의 경기에서 자주 고전했던 토트넘은 상대팀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들에게 심지어 두려움 없는 플레이를 구현했던 수비수 미키 반더벤이 77분에 중앙 수비 영역에서 공격진까지 쇄도하면서 피치를 가로질러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 선수가 그 득점을 마무리했을 때 에버턴의 오랜 팬들은 마치 다른 스포츠를 보는 듯한 느낌, 일각에서는 미식축구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야망과 아이디어를 잃은 에버턴은 경기 초반부터 끌려다녔습니다. 비수마를 중심으로 제임스 메디슨과 데이안 쿨루셉스키 등 2명의 8번 미드필더를 배치한 중원은 공격적으로 뛰고자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중을 나타냈고, 부상 중인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가 없는 가운데 중앙에서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 파페 마타르사르를 투입하며 미드필드진을 더 강화했고 에버튼의 선수 교체에 대응했는데요. 토트넘에서 개인적으로 100번째 출전을 기록한 로메로가 메디슨의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했습니다. 로메로의 중앙 수비수 파트너인 판더펜이 더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판더펜이 또 다른 길들여진 에버튼의 공격을 저지한 이후 전진하며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하자 손흥민 선수는 픽포드 골키퍼를 제치고 낮은 마무리 슈팅으로 에버튼의 고난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기를 전술적으로 또 분위기적으로 또 흐름적으로 잘 정리한 기사였는데요. 다음은 영국 대중지 중 하나인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일요일판 8월 25일자 선데이 익스프레스의 보도입니다. 비수마 선수가 웃음가스 흡입 논란 이후 돌아와 터뜨린 선제골을 헤드라인으로 꼽고는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 잉글랜드 대표팀의 넘버원 골키퍼를 무너뜨린 장면 역시 큰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Go on son, 아들아 가라 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성이 영어로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다 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언어 유희로 많이 나오는데 son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태양을 의미하는 sun도 비유해서 손샤인이라든지 손라이즈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여러 신문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기사 내용들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선데이 익스프레스의 보도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장 취재한 기자가 봤던 내용일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조던 픽포드의 어이없는 실수를 틈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2골차 리드를 만들었을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크게 온몸으로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픽포드 골키퍼가 25분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득점을 허용한 뒤에 사과를 했던 장면도 소개를 했습니다. 수비수 제임스 타코우스키의 패스를 나쁜 터치로 받은 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빼앗아 득점했다라는 상황도 얘기했고, 로메로가 노마크 상태에서 코너킥에서 3대 0을 만든 이후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을 완전히 괴멸시켰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을 확실하게 마무리한 손흥민 선수가 에버턴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는 표현도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뜨겁고 치명적인지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더선 다음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데일리 메일의 일요일판 보도인데요. 역시 웃음가스 흡입 문제로 개막전 출전 정지 내부 징계를 받고 돌아와 선제골을 넣은 비수마 선수에 대해 이제 주목했는데, 배드보이라고 표현하면서도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굿북에 다시 포함됐다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다라는 평가는 확실하게 했는데요. 일부 영국 신문들이 손흥민 선수를 몇몇 선수들과 공동 최고점을 주거나 최고의 평점을 주지 않는 등 정말로 축구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추갈모식의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데일리 메일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5점 단독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금은 더 자극적인 보도 성향이 강한 일간지 데일리 미러의 일요일판인 선데이 미러는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의 큰 실수로 이득을 얻어 득점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경기 최고의 선수로도 비수마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줬는데요. 픽포드의 실수가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중요한 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영국 기자들, 바로 이런 기자들이 추가를 모시고 이런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가 끝났다, 이제 하향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 기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전히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자 또 아쉬운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국 런던 지역 전문 인터넷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을 오랫동안 전담 취재하고 있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던 두 선수 오도베르와 손흥민 선수를 각각 10대와 거인, 타이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리한 이 기사에서 대단한 식견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향한 영국 현지 일부 기자들과 언론, 일부 팬들의 의심을 일축시켰던 손흥민 선수의 능력에 대해 아주 좋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전체적으로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두 명의 토트넘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윌슨 오도베르는 토트넘에서의 데뷔전 첫 경기를 치렀고 손흥민 선수는 410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오도베르는 주중에 있었던 훈련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두려움 없이 빠른 속도로 드리블하는 능력과 이미 번리에서 성인 무대 시즌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기에 19살의 신입생임에도 바로 경기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자신과 클럽이 여름 초 오도베르를 장기적으로는 물론 지금 당장 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어린 선수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실제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렇게 기용했습니다. 번리는 많은 팀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오도베르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토트넘이 2,500만 파운드에 500만 파운드의 추가 옵션 조건을 제시하면서 뱅상 콤파니 전 번리 감독이자 현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최고의 선수가 될 거라고 믿었던 오도베르와 결별하는 것을 설득했습니다.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이 마이클 올리셰와 계약한 행운에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콤파니 감독이 오도베르를 바이에른 뮌헨으로 영입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화요일 오도베르의 취업 허가서가 나오자마자 데뷔전에 투입했습니다. 이 젊은 프랑스 선수 오도베르는 첫 순간부터 두려움 없이 플레이하며 관중을 열광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빠르게 증명했는데요. 그의 첫 번째 터치는 볼을 멈추게 하거나 자신의 속도로 볼을 가져가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옵타의 통계 기록에 따르면 오도베르는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7번의 드리블을 기록한 선수였고 상대 박스 안에서도 가장 많은 터치 7번의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데뷔전이었음에도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합 14회에 참여했고 6번의 경합 승리로 공동 최다 경합 승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도베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과 시스템에 잘 적응해 올 시즌 많은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거를 보여준 매우 유망한 첫 경기였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 역시 오도베르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죠. 다음은 손흥민 선수의 말입니다. 서너 번 정도 팀과 함께 훈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가 얼마나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이해했고 왼쪽 측면에서 1대1로 맞서며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다만 첫 경기인 만큼 너무 자축하지는 말자고요. 어린 선수들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축구는 시즌이 길기 때문에 오래 축하해서는 안 되고 선수들도 돌봐야 합니다. 이 한 경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도베르가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고 팀을 위해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앞으로 길고 긴 시즌이 남아있으니까요. 시즌 내내 이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에서 공격수의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하락하고 있다거나 최전방이나 왼쪽 공격수에서 모두 더는 활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항상 그래왔듯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웃듯 조롱하듯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스트라이커와 왼쪽 윙어로 모두 뛰면서 2골을 넣었죠. 토트넘에서 410경기에 출전해 164득점 84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 통산 24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후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오픈 찬스라 너무 크게 쉽게 열린 기회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느냐는 토트넘 구단 방송 진행자의 질문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나 소니야 라고 대답한 뒤에 농담이야 농담이라고 재빨리 웃으며 덧붙였던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 의심스러운 반응들을 아마 손흥민 선수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강하게 반박하는 실력으로 일축하는 그런 반응, 본인도 자신감을 보인 그런 농담이라고 할 수 있고 진심이 섞인 농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살의 손흥민 선수는 득점이나 페이스, 속도면에서 전혀 느려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기록된 네덜란드 수비수 미키 반더벤을 따라잡으면서 두 번째 골을 넣은 것은 손흥민 선수뿐이었으니 이 역시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도베르에게는 새로운 스승이 생겼고 자신의 기량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멘토가 생긴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필드 플레이어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게 노력하는 선수라는 점이라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첫 골을 넣었던 장면에서 압박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의 작업 속도는 여전히 경이롭고 부주장인 로메로가 득점했던 코너킥 상황도 손흥민 선수가 얻어냈던 기회였습니다.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구단의 얇은 스쿼드로 인해 자주 그라운드에 나서야 했지만 올해는 오도베르와 티모 베르나가 출전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노루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단 6경기 출전에 그친 이후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25세인 솔로몬은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에서 부상 이후 잃어버렸던 예리함과 체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측면의 브레넌 존스는 아직 올 시즌에는 자신의 리듬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는 경기 중에 올바른 위치 선정과 포지션을 만들고 있지만 터치와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좋죠. 웨일스 국가대표인 존슨이 후반전 들어 지치기 시작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도베르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도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른발잡이인 오도베르는 지난 시즌에 번리에서 여러 차례 오른쪽 공격수로도 뛰었기 때문에
존스는 지난 시즌 자신이 기록한 15개의 공격 포인트의 기록을 깨기 위해 경기력을 끌어올려야만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3일 간격으로 유로파리그 및 카라바오컵 또 후반기 FA컵 경기까지 빠듯하게 경기가 열리는 만큼 토트넘 선수단에는 경쟁과 더불어 스쿼드의 뎁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도베르와 손흥민 선수가 신구 세대의 에이스로서 지금 현재 최고의 선수로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스피드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반더벤 선수의 돌파 당시 속도와 유일하게 대등했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영국의 최대 라디오 매체인 토크스포츠는 반더벤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과정 속에 속도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소개했는데요. 올림픽 육상 선수 수준이라고 소개한 이 기사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단거리 스프린터라고 할 수 있는 반더벤. 미키 반더벤은 빠른 스피드로 유명하지만 에버튼과의 경기가 열렸을 때 토트넘이 4대 0으로 이길 때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낸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덜란드 선수 반더벤은 자신의 박스 가장 자리에서 공을 잡은 이후 피치를 일직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에버튼의 한 선수는 박스 가장자리까지 돌진하는 반더벤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반더벤이 주장 손흥민을 찾아내 패스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조던 픽포드의 다리 사이로 슈팅을 때려 넣어 마무리했습니다. 이때의 반더벤 선수의 달리기 기록을 보니 8, 9초 동안 무려 78m를 달렸습니다. 올해 여름 파리에서 열린 남자 100m 올림픽 챔피언인 노아 라일스가 9초 7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만약 반더벤이 축구선수가 되지 않았던 다른 평행 우주, 다른 삶에서였다면 올림픽 단거리 스프린터가 되었을지도 모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속도인데 그 젊은 빠른 반더벤과 32세 손흥민 선수의 속도가 대등하다. 이게 정말 엄청나다는 것이죠.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리는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대진 추첨입니다. 36개 팀 참여 방식으로 확대 개편해 각기 다른 8개 팀과 4차례의 홈경기, 4차례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16강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르는 방식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를 바라면서 대진 추첨 결과도 한준TV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 이후 손흥민 선수는 한국으로 들어와 201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예선 개막을 준비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팔레스타인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3차 예선 첫 번째 경기로 이어지는데요. 유럽 축구 소식은 물론 국내 축구의 모든 이슈와 최신 상황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